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가 군무원 학원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이상현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셨죠? 오늘 2024년 7월 달에 시험 본 군무원 9급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실 것이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출제 범위는 뻔한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행정법이지만 강론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21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것도 그 관련 문제가 위헌판을 받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 환매권 문제가 한 번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9급에서는 강론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제가 상급, 중급, 하급을 말씀드렸죠. 척 봐서 답이 나오는 것은 하급이고, 답이 도저히 안 나온다,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뭔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게 상급이죠. 중급은 어렵지만 그래도 1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답은 어쨌거나 2번이다, 이러면 답은 나오는 거죠. 그 정도가 중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지 못할 만한 문제,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난이도 상급이 전혀 없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이런 조문 문제가 조금 약간 까다롭게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답을 못 고를 정도가 아니고, 모르는 조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답을 못 맞추는 게 아니죠. 조문을 몰라도 정답은 고를 수 있죠. 우리가 늘 공부하던 거 그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내용면에서 이론, 조문, 판례가 있는데, 이론이 보통 한 10% 정도인데 이제 출렁이죠, 이론이. 왜냐면 조문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이론 분량과 판례 분량이 좀 출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10% 정도인데 점점점 이론으로만 풀 수 있는 건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거의 다 판례의 자리를 조문이 대신하죠. 조문이. 이번에도 조문의 비중이 아주 높아졌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한참 높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평이하게 보통 10%, 10%, 80%죠. 그래서 10%, 10%, 80%, 10%, 10%, 80% 가다가 역시 다시 또 조문의 비중이 커지죠. 조문의 비중은 항상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조문 공부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강론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나올 확률이 없고, 어쩌다 나온다 하더라도 나만 모르나? 다 같이 모르지? 그러면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서 100시간 공부해서 한 문제 맞힐까 말까 한 그런 공부는 하지 맙시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번에도 강론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번 시험 문제는 별로 틀릴 만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96점? 100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점도? 제가 너무 높게 잡았나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한번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서법 적절하지 않은 거. 고유가 실이 없는 질서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 다 아는 거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면 각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아니죠. 두 개의 행위로 두 개에 해당하면 각각 부과하지만 한 개 행위로 두 개에 해당하면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거, 가장 중한 거죠. 중한 거. 이거 틀린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2번. 3번 과태료는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확징 그랬죠. 종부세 확정 종료된 때로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된다. 그 다음 과태료가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해야 된다. 종부세 확징, 확정, 징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맞죠? 그죠? 종부 확징, 기산점 맞고. 그 다음 4번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 있으면 행정청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맞죠? 그래서 해제조건부의 급부하명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죠? 전혀 어렵지 않은 난이도 하급이고. 그 다음 2번 법체행정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자, 1. 법률 유보원 측에서 법률이란 유성,
성문법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성문법이죠. 그러나 그 위임에 따른 법규, 명령, 조례도 성문법이죠. 맞죠? 그 다음, 자, 2번. 법률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민의 대표적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맞죠? 그죠? 3번.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죠. 그래서 그것이 공법적 행위냐 사법적 행위냐 불문하는 거죠. 공법적 행위만 적용된다. 이게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행위와 같은 구체적 규율은 물론 개구, 법령이나 조례와 같은 행정입법, 일추에도 적용된다. 맞죠? 모든 작용이니까. 정답은 3번 이게 됩니다. 그 다음 행정행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 이번에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약간 좀 옳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뭡니까? 출제 오류를 좀 피해보겠다 뭐 그런 거죠. 그죠? 가장 옳은 거, 가장 아닌 거를 상대적으로 골라라는 거죠. 그죠?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문제가 복사하기가 안 돼가지고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거. 자, 1번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관련 법령 근거하여 행하는 자 조합을 설립한다 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죠. 특허니까 요건 갖추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 즉 공법인,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맞죠? 강학상 특허. 그 다음 2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하는 것은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죠? 법률이 정한 시기에 결정되는 것이고 결정으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거 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자격 변동 안 내죠. 그리고 안 내죠. 안 내니까 처분이 아닌 거죠. 맞죠? 안내에 불과한 거니까. 그럼 4번 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해서 자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돈 내라고 알렸다. 의무자에서 알렸으니까 처분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처분인데 처분이 아니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 했던 거죠. 안 한 거 없죠 우리? 그 다음 4번 형성력, 기속력 가장 적절한 것은 1.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큰 사업이죠. 그 조합 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고 그 재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소급하여 상실한다 안 한다? 상실하죠. 취소는 뭡니까? 위법한 행위를 소급해서 취소하는 거니까 소급해서 상실합니다. 틀린 것이고 2번 취소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된 효력으로서 판결 주문 외에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 사유, 즉 이유 중의 판단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는 거죠? 않는다 틀렸죠? 기판력은 주문만, 기속력은 이유도, 이유 중에 전제되는 요건 사실도 미치는 거죠. 3번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징계하는 것은 확정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 처분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안 되죠.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은 안 되죠.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은 되는 거죠. 그 다음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형성력에 따라서 당해 처분의 취소나 취소 통지 별도 절차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즉 당연 소멸한다. 맞죠? 여기 맞는 거죠?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것도? 정답은 4번 적절한 거니까. 그 다음 5번 개보법. 자, 요게 난이도 중급인데 저거 말씀드렸으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요게 신설됐고 요게 나올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른 건 몰라도 꼭 저거는 기억하라고 그랬다 진짜. 인간적으로 공중위생
동법, 업, 이, 위우계에서 위우계, 위, 공중위생. 그럴 때는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죠. 그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즉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공중위생의 경우에는 이니까 OR이죠. OR이니까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이런 게 뭐 신설 새로 나온 지문인 건데 제가 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2번 공공기관은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 항상 조문 문제는 주어하고 동사를 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리 방침을 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 3번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한마디로 영향평가죠. 영향평가. 그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왜?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정보 주체는 언제 알리죠? 정보가 누설됐을 때. 그때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결과는 이거는 각 그 보호위원회에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이 요구하려 할 때는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할 수도 있다. 맞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거 모르죠? 근데 1번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2번, 4번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이거는 좀 해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4번은 우리가 했던 것이고, 그래서 1번과 2번 정도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특별히 뭐 틀리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문제는 그래서 한 발 양보해서 틀릴 수도 있겠다 보는 겁니다. 난이도 중급으로 잡았습니다. 난이도 중급으로. 그 다음 6번 소의 이익 적절하지 않은 거. 1. 불형인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이다. 즉 제외적 처분 기준은 부행이죠. 부행해서 처분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권으로 삼아서 장래 제외처분을 정하도록 허용했을 때 선행처분인 제외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있다. 맞죠? 실제로 가중처분을 받을 것 같으면 소익이 있고 실제로 가중이 안 될 것 같으면 소익이 없고, 이런 실제로 가중이 안 된다는 말이 없죠. 장래 가중처분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소익이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권리보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즉 소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 그 말이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취지와 처분을 위한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소법 목적에 비추어서 처분 존재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 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맞죠? 그죠? 소익이라는 것은 현실적 구제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할 것이다. 뻔한 이야기지만 되게 길게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죠. 그 다음 3번 1번, 2번 모른다 쳐도 3번은 우리가 계속했던 거죠. 그죠?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소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갑이 내복 주세요 그랬다가 까였다 그러면은 얘가 출소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옵니까? 내복 주세요 그랬는데 또 까일 수 있죠. 그죠? 그럼 같은 당사자냐 다른 당사자냐 상관없이 그것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물론 뭐 암기를 못했다면 틀릴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암기를 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4번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를 제기할 때는 적법했는데 계속 중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버리면 처분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더 이상 취소할 만한 실익이 없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부적법하다. 맞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중 위임명령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구정들은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에 거실 때에는 구체성, 명확성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맞죠? 침익적인 영역은 강화, 수익적 영역은 완화 이거죠. 그다음 2번 국회 입법의 전속사항이나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오로지 법률로만 규율되어야 하고 법규명령으로서 정할 수 없다. 아니고 위임받으면 가능하죠. 기본이죠. 그죠? 그 다음 3번 벌칙 규정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죠. 개별 구체적 위임만 있으면. 그럼 법률에서 범죄 구성 요건, 범죄가 뭔가 예측할 정도로 정하고 end란 말이죠. 이거 end. 그러니까 형벌의 종류, 밑도 end란 말이죠. 상환과 이것도 end죠. 한마디로 꼬치꼬치 다 정해야 그 말이죠. 범죄와 형벌을 아주 자세하게 정했다면 그때는 위임도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4번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맞죠? 이런 것들은 포괄적 위임이 되는 거죠. 근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이만큼 위임하니까 요만큼만 다시 넘겼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전부나 주요 부분을 몽땅 넘기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특정 부분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된다. 그래서 허용된다. 맞죠? 그 다음 8번 다음 중 법규명령 적절하지 않은 것. 1. 일추로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항고의 대상은 개구다. 2번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불령으로 정한 것은 건방지죠. 그 불령은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맞죠? 3번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 개별조항 위임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에 근거되는 사항, 상위법령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보통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면은 아랫법에서 뭡니까? 법 12조 위임에 따라 이런 거를 명시하는 게 보통이지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랬던 거죠. 4번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 그런 법규명령은 사후적인 법률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원래 자 근거가 없어서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명령이 무효였다면 나중에라도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죠. 장래효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근거가 있어서 유효였는데 나중에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랬던 겁니다. 정답은 4번. 이것도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9번 행정조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아까 뭐였죠? 정보보호법 그거보다는 쉬운 겁니다.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1번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데 이 경우에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니죠. 사전 통지를 하는 게 맞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7일 전 서면으로 하는데 통증자 그랬죠. 지정 통계 목적을 위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자발적인 협조를 필요할 때 자발적 협조 그럴 때는 7일 전에 할 필요 없고 조사 개시와 동시에 이런 경우는 요거 아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서면이 아니라 구술, 말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씁니다. 통증자, 지정통계, 증거인멸, 자발협조 했죠? 아, 좋아. 이거 어렵다 쳐. 어렵다 쳐. 어렵다 쳐. 그 다음 이번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이 정한 선정사유가 없는데 선정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행정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과세 처분이 위법한 건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과세 처분은 위법한 거죠. 그래서 위법하다. 우리가 자주 봤던 판례입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부가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에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의 대상이 된다. 맞네. 과세 표준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고 맨날 했던 거죠. 똑같은 문장이죠 이거. 세무조사가 과세 자료의 수집이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면 즉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과세자료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이거 2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러면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2, 3, 4, 2, 3, 4는 다 아는 거니까 1번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1번밖에 없던 거죠. 이런 것들은 틀릴 수 없는 문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은 좋아 틀릴 수도 있다 치고 요것도 그래요 틀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한 2문제 정도 접어두는 거야 2문제 정도. 10번 행정기본법상 요거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이의신청 처분청 자신에게 불복하는 거. 1번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맞죠? 심판은 90일, 소송은 90일, 재심사 신청은 60일, 요거는 30일. 누구한테? 해당 행정청에 할 수 있다. 맞죠? 이 신청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심판법에 따른 심판, 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맞죠? 그죠? 이 신청 상관없이. 그럼 3번 과태료 과징금의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과징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즉 이의 신청할 때 뭐 인권위원회 결정 같은 거 이임, 외, 공로 형태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앞글자로 외우라고 하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적용 제외사항, 과태료는 질서법이라는 다른 법이 있죠. 그런데 와 정말 치사하게 요 단어를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과징금. 근데 과징금은 처분이죠. 그러니까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고 과징금은 소송으로 싸우는 절차죠. 요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한 문급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 4번 다른 법률에서 이 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맞죠? 일반법이니까. 이것도 별로 틀릴 만한 것이 아니긴, 그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3번을 혹시 놓쳤다 하더라도 답이 될 만한 게 3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자 11번 행령상 손해배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 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획된 홍수위를 넘고 있으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하천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을 삼기 위해 제정한 하천시설 기준이 정한 그러니까 새로운 법에 따라서는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있다, 없다. 없다가 맞죠. 없다가. 그래서 원래 그죠?
하천이 범람하면 이 정도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죠. 국법에 따라서. 근데 신법에 따르면 이 정도까지는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만들었던 계획 홍수위를 충분히 넘고 있으니까, 그죠? 계획 홍수위를 충분히 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 2번, 국토부 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단체는 국가와 함께 5조 1항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그래서 보통 함께라고 하면은 함께 배상 책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조 1항에 가보면은 뭐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 서로 다르면은 비용 부담자도 책임지는 거죠. 그럼 설치 관리자는 즉 관리 주체가 공동이면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이면은 얘들도 당연히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론적인 문제죠. 그죠? 동일한 손해가 뭐 판례가 있긴 하지만 동일한 손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된 경우에 한마디로 2조와 5조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짬뽕이다. 그러니까 몇 조에 근거 청구한다. 그냥 선택하면 된다. 그래요.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경합설 2조든 5조든 입증이 쉬운 쪽으로 선택해가지고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거니까 전자만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틀렸지. 선택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3번. 4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즉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 결정 받으면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하고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그러면 청구하거나 안 하면 소송으로 가겠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이게 조문에 있는 것이고, 조문. 그 다음 12번 간접강제 직시처분 적절하지 않은 거 1. 간접강제는 행심위가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우리 수십 번 했죠. 그죠? 맞죠? 간접강제와 직시처분은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2번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때 심판법에서 결정에 불복할 때는 뭐로 합니까?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요것만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행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3번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에 대해서 거방 이행을 명하는 요 단어가 중요하죠. 적용된다. 맞죠? 즉 취무의 할 때 거부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 재결이 있다. 그럼 재처분이면 다 있지만 직접 처분은 여기만 있는 거죠. 의무 이행 심판에서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이니까 재처분유가 생길 여지가 없고 처분을 명하는 재결, 요거죠. 그때 재처분유가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직위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접강제는 다 되죠. 직접만 요것만 된다는 거죠. 수십 번 연습했던 것이고. 4번 행심위가 직접 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한테 통보해야 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심위 직접 처분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고 통보를 받은 행위청이 처분한다고? 아니고 행심위가 처분을 했다고 했죠. 또 처분한다고? 그 말이 안 되지. 그죠?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고 처분청은 뭡니까? 얘는 통보를 받은 행위청은 필요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 직접 처분하는 게 아니죠. 행심위가 직접 처분했다고 이미 했으니까 처분청은 뭡니까? 관리 감독하는 거지. 이것도 뭐 여러 생각을 하여튼 문장을 좀 약간 좀 비비꼬 놨습니다. 그죠? 하지만 뭐 우리가 1번, 2번, 3번 수십 번 다뤘던 거죠? 4번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답은 4번이지 뭐. 1번, 2번, 3번 아니니까. 그
그 다음 13번 대집행. 1. 하천 유수 인용 허가 신청이 불허되었다. 그럴 때 그걸 이유로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하면은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개고 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맞죠? 중단할 것을 명한 것은 하지 마 이거니까 부작의 의무죠. 대집행이 되려면은 대체적 자규의 의무 위반이 되죠. 그죠? 2번 피수용자 등이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내 땅 돌려줘 하는 말은 그 땅에 사는 너 나가 하는 사람의 퇴거를 포함하죠. 사람의 퇴거는 비대체적 자규 의무죠. 그래서 토지의 인도 의무는 사람의 퇴거를 포함하니까 비대체적이니까 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1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설마 1번도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른다 하더라도 2번 갖고 충분히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3번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하다면 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 이익은 없다. 변론이니까 이게 다 된다는 게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고 그 말이죠.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거나 완료된 다음에는 취소는 못 구하지. 취소는 없다가 맞죠. 4번 개고서라는 명칭이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호권 충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면 부셔버릴 거야 하죠. 대집행할 뜻을 미리 개고한 경우를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철거명령과 대집행에 따른 개고처분은 철거명령, 개고처분은 각각 독립한 처분이죠. 각각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철거명령하고 대집행할 때 첫 단계가 개고처분인데 요걸 할 때는 그 전에 대집행의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거명령이 발동되어 있어야 돼. 한 장의 문서라 하더라도 철거명령, 개고처분이 한 장의 문서라 하더라도 충분한 이행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면 한 장이라도 가능하죠.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래서 일단 철거명령과 개고처분은 각각 독립해 있는 거니까 개고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말이었죠. 그 다음 자, 요거 이제 난이도 중급 1번 시군조합의 설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에 당한다. 요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나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라도 하나 모르는 거 모르는 거지. 판례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라는 말인 건지 계약이 아니라 처분이란 말인 건지 관련 판례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일단 2번을 보시면 공법상 계약의 이행지체 돈을 늦게 주는 거야. 불완전 이행, 건축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거지. 그런 급부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민법을 유추한다. 맞죠? 그죠? 공법상 계약은 계약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게 없으면 계약에 관한 법인 민법을 유추하게 돼 있죠. 그죠? 특별한 게 없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민법을 유추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맞고. 정답은 1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1번을 모른다 쳐? 저처럼 모른다 쳐. 그럼 2번은 특별한 게 없으면 민법 가겠지 뭐 당연히. 그 다음 3번, 4번은 우리가 뭐 늘 하던 거라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다. 공법상 계약 해지죠? 또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형식인 공법상 당소로 청구할 수 있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뭐 다 아는 거고. 4번 공법상 계약 해지 및 환수 통보에 있어서 행위청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것은 행위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처분은 꼭 처분인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공법상 계약의 해지니까 꼭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 아니죠. 맞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답이 될 수 없으니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답은 1번이겠지 뭐. 이렇게 푸시는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생전 처음 보는 판례는 결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1번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생각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그죠? 생전 처음 보는 판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 가지고도 다 답은 고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신뢰보원칙 적절하지 않은 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만으로는 기존의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공적인 개념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맞죠? 무슨 말이죠? 그거 개복권, 계획보장청구는 허용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 말은 행정계획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라고 했죠? 행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을 계속하겠다. 절대 안 바꾸겠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이번 대법원과 헌재는 신뢰보원칙이 헌법상 법취지 원리에서 도출된다. 맞죠? 그죠? 법적 안정성 뭐 그런 말인 것이고 3번 신뢰보원칙은 법률적 사실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기초 사정이 같아야지. 그래야 믿음을 부여하는 거지. 사정이 바뀌어버리면은 믿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4번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개념 표명에 국한시키지 않고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개념 표명도 이러한 공적 개념 표명으로 볼 수가 있다? 아니죠. 추상적이잖아. 확실하지도 않고. 그게 예정과 확정은 다르죠. 예정은 신뢰 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확정은 부여하는 거지만. 그래서 보통은 예정은 안 돼. 그러니까 추상적 질의는 안 돼. 추상적인 것은. 그 다음 16번 국가 등 과세 주체가 조세 채권 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 상대로 국가가 의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조세 채권 존재 확인의 소 권리가 있다 없다 따지는 거니까 공법상 당소죠. 당수에 해당한다? 맞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건 모두 다 권리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수에 해당하죠. 그 다음 광주 합창단원 공법상 계약이죠. 위촉기간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해서 광주 관장이 실기와 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불합격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이 아니라 계약 해지죠. 계약 해지. 그런데 적절한 것은 1번이다. 자, 3번. 자, 광당. 광장이 아니라 발음을 흘리라고 했죠. 광당에는. 그랬죠. 광당에는. 광주민주화운동법은 당소. 그냥 민주화법은 뭡니까? 항고. 광장에 민항기가 내렸다 그랬죠. 민주화운동 관련은 당소다. 틀렸네. 광주민항기. 그죠? 광당민항. 광주민주화는 당소. 민주화는 항고. 그랬죠. 4번 연금공단이 법령 개정 사실과 연금수급자가 연금 중 일부 금액 지급 정지가 되었다. 일부 정지.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위 통보는 처분이 아니라 즉 항고송이 아니라 당소로 해결할 문제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아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했던 것이고. 그 다음 17번 1. 국가의 가장 적절한 거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은 국가가 본권력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론의 사계에 공무원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송법이 아니라 일반 민법에 따라야 한다. 맞죠? 이 사건은 철도 공무원이 관여한 거는 민법에 따르라 그랬고 철도 시설물의 하자료라는 것은 국가배송법을 따르라 이랬던 판례죠. 그죠? 이게 왜 국가배송법이 아닐까? 이상하지만 그런 판례였다 그랬죠. 2번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 범위에 속한다 아니한다
속하죠. 아니하는 게 아니라. 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광의로 파악하니까 권력, 비권력, 법률행위, 사실행위, 몽땅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적절한 걸 고른 거니까 정답은 1번. 뭐 가장 정통적인 판례가 되고 3번 항고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인되었다면 국가배상에서 바로 처분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이 된다. 틀렸죠. 위법하게 했으면 보통은 과실이 인정되지만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서로 다른 개념이니까. 4번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맞죠? 고의 또는 중과실만 책임지니까. 그럼 책임이 없죠. 공무원의 책임이 없죠. 그런데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했다면 어라? 책임이 없는데? 그럼 국가에 대해서 구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해야 되겠죠. 공무원 책임이 아니니까 국가한테 책임이 있는데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했으니까 공무원은 다시 국가한테 구상을 청구하겠죠.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봤던 것이고. 그 다음 18번 공개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은 청구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결정한다. 맞죠? 2번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네. 그죠?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니까 거부한 것 자체가 권리침해죠. 3번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공개법상 이의신청 거치지 아니하고 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할 필요도 없고 이의신청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랬죠. 4번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맞죠? 그죠? 원본일 필요는 없죠. 그다음 19번 행정소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 당소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필요로 한다. 웃기죠? 당사자송은 당사자를 필요로 하죠. 2번 민중 기관소송은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둘 다. 열기주의니까. 4번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장에 대해서 그런 피고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때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할 수 있다. 맞죠? 피고 소재지뿐만 아니라 또는 대법원 소재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언제? 중국 갈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이거나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죠. 중국. 그때는 대법원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뭐 1초 이내 답이 나올 것이고. 20번 부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부담은 처분하면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과하기 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처분하면서 부과할 수도 있다. 맞죠? 늘 나오는 것이고. 2번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즉 기속행위는 근거 있으면 붙일 수 있다. 맞죠? 기속행위는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명문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다음 3번 기한을 연월일로 표기하지 않고 근속기간 중 또는 종신 같은 도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죠? 그걸 뭐라 한다.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그죠? 불확정 기한이라 하죠. 불확정 기한. 수업 중에 했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10억을 주겠다. 죽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발생하니까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죠? 그래서 시기가 불확실한 거. 4번 기부 체납받은 행민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특허죠. 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의 기간은 그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안 되죠. 부관 중에서 부담만 독립해서 대상이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다.
그 다음 21번 행정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해서 처벌되는 것이므로 맞죠? 여기까지는. 영업주의 자신의 과실 책임이죠.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에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맞죠?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과실 책임이다 그랬죠. 자신의 과실 책임이죠. 2번 도로교통법의 주자는 경찰서장 통고처분은 처분이다 아니고 통고처분은 처분이라 돼 있지만 처분이 아니다. 퇴퇴퇴 그랬죠. 통고처분, 과퇴료 처분은 퇴퇴퇴 처분이 아니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 3번 통고처분할래 여부는 관세청장, 세관장, 재량이다. 맞죠? 4번 지방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단체는 국가와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맞죠? 왜? 자양했죠. 자양분. 자치사무일 때는 양벌 규정에 해당한다. 이거죠. 국가사무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양 그랬죠? 그래서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단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그 다음 22번 하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사법심 이건 좀 약간 좀 이상한데 사법심사에 있어서 행정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자료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발급 시에 제출된 것에 한정된다. 요게 약간은 세모가 될 수 있죠. 그죠?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 한정된다는 표현은 약간 좀 어색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접어놓고 2번 부존재와 무효는 쟁송법상 구별된다. 이것도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것도 세모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 3번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이 발해진 후에 처분 후에 그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처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당연 무효가 아니라 처분 후 위헌 결정, 위헌 결정 후 처분, 그죠? 요거는 취소죠. 처분 후 위헌 결정은 취소죠. 위헌 결정 후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럼 가장 적절하지 가장 약간 좀 출제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 쓴 거죠. 가장. 그래서 1번, 2번은 좀 까리하고 그죠? 요거는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견해가 대립합니다. 어쨌거나 확실하게 틀린 것은 3번이니까 출제 오류까지는 될 수가 없죠. 확실한 정답이 있으면 출제 오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문장들이니까 좀 어설픈 문장들입니다. 4번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개를 신청하였다는 하자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이의제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절차 하자는 98%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 말이었던 거죠. 그 다음 23번 법률관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공유재산의 매각 대부는 그러면 그렇죠. 일반 재산. 그러면 사법상 계약이죠. 그러나 미납된 대부료 징수행위는 강제로 빼앗아가니까 행위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2번 시립합창단원 위촉계약은 공법상 계약이죠. 하지만 재위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처분이다. 아니고 위촉하는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니까 그걸 거부하는 것도 계약의 일종에 불과한 거죠. 처분이 아니라 처분이 될 수 없죠. 3번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 그랬죠. 산단 입주자에 대한 입주계약, 입주계약은 뭐다? 처분이죠. 그 해지는 역시 처분인 거죠. 처분이다. 맞죠? 두산처 그랬죠. 두산처 두내 한국협약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은 처분이다. 계약이라 돼 있지만 처분이다. 그랬습니다. 4번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입찰계약은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이다. 맞죠? 근데
입찰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이거는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처분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국당법상 체결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나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요거 그 이야기죠 지금. 그 다음 실효성 확보 적절한 것은 1. 공유재산법 따라서 지방단체장은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아니한다. 공법이 사법에 우선하니까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대집행은 한 달, 소송은 10년 이렇게 걸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2번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로 파악하는 거죠.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뭡니까?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경과실일 때 책임이 없죠. 근데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 차이 때문이죠. 네, 적절한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 그다음 3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될 수 없다가 아니라 대집행이 부적절하면은 이행강제금 대적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4번 공매 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통지 자체를 항고소행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안 되죠. 공매는 처분이지만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1번이다. 1번. 25번. 자, 다음 중 절차법상 청문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 번 했던 거죠.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니, 옛날에는 청문을 하는 것은 세 가지죠. 개, 필, 인 했죠. 인은 인, 신, 법이죠. 인허가 취소, 신분박탈,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것은 옛날에 당사자가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였으나 지금은 이걸 삭제하고 당연히 청문을 하는 것으로 됐죠. 그죠? 지금은 청문에 대해서는 요청한다는 게 없죠. 적절하지 않은 1번인 것이고. 2번 행정청 당사자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관련한 협약 체결하면서 청문회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을 때 청문회 실시를 배제하는 것은 예외적 사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약으로 새롭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게 적용이 배제되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 거죠.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다음 3번 청문 주의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나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의견서 미제출 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 진술, 증거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맞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4번 행위청은 처분 시 상당한 이유가, 이 말이 중요하죠. 있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맞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였죠? 개인정보보호법, 조사법 이 정도. 그것도 좀 어려우니까 틀릴 수도 있다 치면은 그건 뭐죠? 4점씩이니까 92점? 사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한 88점? 어쨌거나 90원저리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듯 보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답을 고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잘 정리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좋았으면 좋겠고 뭐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시 또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